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의 유창조 교수님 찾아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한국경영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한국경영학회가 60주년이 되었습니까? 네, 60주년입니다, 올해가. 예. 그럼 굉장히 오래된 학회인데 그 역사를 무슨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60주년이다 보니까 이제 창립이 56년에 된 거죠. 네. 56년인데 56년도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경영학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때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학과라는 이름으로 학과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학과에 경영학과 교수님들 일부가 들어가 있는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경영학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선각자적인 생각을 하셨던 교수님들이 계셨던 게 굉장히 놀라웠었고 6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경영학회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세워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학회라는 것이 공식적인 활동을 한 최초의 학회가 아닐까.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경영학회에서 모든 학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영역별 학회가 활성화되면서 영역별 학회하고 경영학회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경영학회 활동과 각 영역학회 활동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고 어찌 보면 영역학회가 더 이제 조금 중심이 되는 이동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회가 담당하는 게 각 영역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영학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이제 경영학회의 이제 미래 발전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많은 고민이 이제 최근 들어서 5, 6년간 전임 회장님들 또 차별장님들이 다 같이 모이면 과연 경영학회의 아이덴티티가 뭐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각 영역학회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서 경영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모색하고 개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영학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의 전국의 모든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경영학회 활동에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도 그러니까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학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우리 이끌고 계시는 유창조 교수님에 대해서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울산대학교에 재직하고 한 2년 반 재직하다가 이제 동국대학교로 와서 이제 학회에 참여를 시작하게 됐고 연구실 앞에 보니까 연구수 교수님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2016년도, 15년도에. 예.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신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연구나 교육은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학회 활동이에요. 교수로서 학회 활동이 열심히 참여하는 게 이제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바탕이 되는 거고 또 학회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좀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냥 기회가 되면 논문 발표하고 또 토론 참여하고 또 아무 발표나 이런 거 없어도 학회 가서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랑 서로 인사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학회 활동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게 제가 높았던 것이 한 2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 왔고, 주변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해 주셔서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특히 연구수 교수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아주 특별한 상을 받으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수니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연구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회 활동이 필요한 거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서 이제 많은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연구를 해왔고, 아마 평가를 받았던 거는 한 20여 년간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게재하고 이런 꾸준하게 이렇게 해왔던 거가 아마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경영을 가장 대표하는, 한국의 경영을 가장 대표하는 학교가 한국경영학회라면 그 경영학회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경영에 관해서는 일가견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존의 경지에 가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존경하는 리더, 뭐 경영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는 누군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는 유일한 박사님이세요. 같은 유시라서 그러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경영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기에 유학을 가셨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독립운동, 유학실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이라든가 활동을 다 접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병이 많은, 그러니까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좀 증진시키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업의 계기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죠. 나는 뭐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참 치열한 역사 속에서 가장 열악했던 시절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비전과 미션이죠. 뚜렷한 사업 철학을 갖고 이제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 설립을 했고, 아마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을 상장할 때 이제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고, 주식은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액면가를 그대로 10배로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유한공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한공고를 설립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재투자, 미래 사업에 대한 재투자 부분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재투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돌이켜서 추측해서 상속 유언장이 공개가 되는데, 아들한테는 회사와 관련된 한 푼도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딸, 아들의 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딸 교육비에 쓰라고 1만 불을, 그러니까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는데 막 이렇게 만불이에요, 만불. 근데 그거를 아들이 못 쓰는 게 아니고 그 만불은 손녀딸의 교육비에 써라.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장 존경할 만한 우선 사업에 대한 철학, 정직, 인테그리티예요. 그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인테그리티고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회에 유익한 그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거고 버는 거는 국민과 함께 같이 소유해야 한다. 유일한 그 박사님을 이렇게 존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학회의 어떤 비전이나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경영학이 뭐 하는 학문이냐. 우리가 오랫동안에 이제 그 기업가론이라든가 기업론 이런 거에서의 그 이슈나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기업의 목적 중에서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큰 대전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또 뭐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제 인간의 탐욕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자기의 직권을 남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자기 오너 승계권 이런 거를 이제 아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증여하면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고, 거기에는 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우수한 기업은. 근데 그거를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사회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든가 뭐 창조적 자본주의 또는 뭐 파괴적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의 핵심은 기업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유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또 미래의 사업 기회는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창출한 이윤을 일부를 환원해서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업가들은 자기가 하는 사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기업의 본질을 좀 잘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경영학회 활동의 가장 큰 미션은 경영학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문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기업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개혁의 주체가 경영인들이 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경영학자들은 그런 어떤 경영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라든가 또는 경영자로서의 어떤 품격 또 투명 윤리 경영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줘야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우리 경영학자들이 해야 될 사회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 회장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경영학이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철학을 어떻게 지금 현재의 경영학회에 적용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그 공유가치 창출, 뭐 CSV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3년 전에 이제 그 3년 전 학회장님의 요청을 받아서 CSV 소사이티를 만들어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게 이제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3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5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뭐 기업과 기업의 공유, 기업과 소비자의 공유 조금 넓게 보면 또 기업 내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공유 뭐 이런 이론이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례를 개발하고 그거를 세미나와 워크샵 또는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연간 한 8차례 활동을 하고 또 분과 워크샵을 통해서 분과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그거를 현재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월인가 그러니까 춘계학술대회 때는 이제 증권학회와 해서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 이제 공유가치 창출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된다. 그런 세미나를 한번 했었고, 올 여름에는 이제 마케팅학회하고 해서 이제 그 대의명분 마케팅, 우리가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할 예정이고, 가을에는 이제 광고학회랑 같이 해서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제 내년 2월에는 윤리경영학회하고 해서 윤리경영이 어떻게 기업에게 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고, 오늘 아마 조금쯤은 그 지속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7월에 했는데 청소년 CEO 캠프를 2박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업에 관한 내용이 조금 부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마 이 부정적인 것 중심으로 많이 교육이 되고 있어서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을 기업가로 보는 그런 의미라서 경영이라는 것과 기업의 역할을 조금 제대로 좀 전달을 해주자 해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어떤 미래의 기업가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 2박 3일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 CEO 캠프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는 경영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60년간 비약적인 도약을 했는데 그 주역이 누구냐? 저는 기업의 성장과 그 다음에 기업의 물건을 사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또 종업원으로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우리가 정말 구로공단의 이 여전사들 얘기도 있고, 그런 국민의 근면함, 성실함, 이런 것과 또 기업가들의 어떤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의 도전과 이런 걸로 해서 기업의 성장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 도약의 주역을 선정하는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학회 경영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명예전당이라고 하는 가칭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 7개, 인물 7명을 선정을 해서 그 회사들이 잘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런 회사들이 어떤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를 한번 조명해보고, 또 이런 기업들은 미래에 어떻게 해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제안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철학을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실행이 됐고, 이제 뭐 거의 인터뷰가 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경영자들이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제 서평을 보는 것도 왜 중요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래서 우선은 그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 또 서평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능력 있는 경영자들은 다 책을 많이 읽어요. 네. 저는 책을 읽는 게,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특히 이제 최고위층으로 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날과 다르게 경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죠. 과거 30년 동안 내가 알고 있고 배워왔고 만들어냈던 지식들은 다 이미 지금 현재에 적용되지 않는 거고, 미래에는 더더욱 적용되지 않는 거고, 새로운 환경과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방식을 반복해서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성공한 방식을 자꾸 고수하려 해요. 고수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과거의 지식이 역무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에 새로운 거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저주로 돌아온다라는 힉슨가 하는 제 얘기고, 그 얘기를 이제 김범수 의장 같은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래를 더군다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의 사업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거를 탐색을 하고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미래에 필요한 지식은 지금 나오는 지식들이잖아요. 과거에 나는 많이 배웠어. 뭐 예를 들어서 난 대학에서 MBA도 했고 뭐도 했고 어느 대학 가서 최고 경영자 과정도 해서 아마 배울 만큼 배웠어. 5만이죠. 그 지식들이 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업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지 않는 경영자는 저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식이 많을수록 더 무능한 경영자, 최고 경영자로서는 과거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하면 그런 사람들은 안 쓸 것 같아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학회장으로서도 우리 동국대학교의 경영학 교수로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하는데 항상 길은 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어려워. 나도 대학 졸업했을 때 암울했었고 캄캄했지만 또 살다 보면 다 길이 있는 거고, 시기가 환경이 달라져서 어려운 거의 종류와 성격이 달라진 거일 뿐이지 항상 길은 열려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길이 열릴 거다. 저는 또 그런 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길이 열릴 거다. 그런 얘기하면 제일 짜증내죠.
대학생들이 제일 짜증내죠.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 근데 길은 자기가 찾아야 맞는 말씀인 길은 것 자기가 같아요. 찾아야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강점이 굉장히 많은 세대들입니다. 윤리적인 측면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굉장히 엄격하고요. 강점이 굉장히 생각도 유연하고 자기의 생각도 주관도 뚜렷하고 지금 제가 대학 시절로 들어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점은 뭐냐면 이제 워낙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관심과 지원에 의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걸 빨리 키워줘야죠.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앞으로, 그래서 경영대학의 교육도 그런 측면으로 많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경영학회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영학회를 이끌고 계시고 학회장으로 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계시는 유창조 교수님 모시고 한국의 경영 그리고 경영 철학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인터뷰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겸손하시게.